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기대감 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강세를 견인했고요. IT 대형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끝에 하락 마감했죠. 간밤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요.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나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글로벌 증시 상승 분위기가 계속됐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실업률도 개선이 되는 5.8%죠.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기업 실적들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의 안정에 기여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위기 아무래도 우리 시장으로도 좀 확산되는 방향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변 변수들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도 그렇고 국제 유가의 방향성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강세 분위기 유가의 약세 분위기 이 어떤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투자 심리가 일단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장 내 일단 모멘텀이 조금 더 주어진다라면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 좀 당분간 진행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중 FTA 타결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등 전차 군단의 상승세가 눈에 띈 하루였죠. 앞으로 수출주들에 대한 전망과 전략 세워주시고요. 또 오늘 17일 중국 후강통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일단 시장 재료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김동현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한중 FTA 분명히 우리 시장 내 오늘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7일 날 한번 갑자기 이제 언제 할지 모른다라고 이제 연기가 됐었던 중국의 후광통 일단 17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들 시장 재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 속에서 일단 시장 내 수급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내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줄 여지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우리 시장 내 모멘텀 줄 부분들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한중 FTA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 한미 FTA와 한EU FTA 그리고 한 캐나다 FTA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이와는 조금은 좀 다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미 FTA, 한 EU FTA 그리고 한 캐나다 FTA 때와 지금 대형주의 움직임이 그때와는 사뭇 좀 달랐었다라는 점, 대형주의 상대적인 소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어서 진행되었던 그 시기에 한중 FTA의 성사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모멘텀 시장 내에 미쳐지는 모멘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FTA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국가들 간의 FTA와는 좀
사뭇 조금 좀 작게 비춰질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반면에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물량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중국 간의 FTA 범위는 조금 좀 다소간 우리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역량이랄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모멘텀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자동차 부분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부분은 원래 뭐 0%의 관세율이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수출 관련주들에 대해 모멘텀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들 막론하고 FTA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역량 확대를 통한 어쩌면 비교 우위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교역량의 확대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편안하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운송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운송업종, 특히나 이제 항공 관련된 운송업종에 조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일 날 후강통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분산 그리고 국내 유동성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염두를 하시고요. 국내 유동성의 분산, 결국 뭐 후강통과 관련되어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관심 종목 내지는 관심 업종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중국 내에서의 고배당주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장 내에 있는 배당주와 시총 대형주들의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것, 유동성 면에서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이제 장이 좀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투자자들이 업종과 종목별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단기와 중장기 관점으로 나눠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까 그 시장 재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 정책 방향성일 것이다. 지금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방향성과 이주열 하는 총재, 통화 정책의 방향성과 재정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그래도 우리 시장 내 나름 기대를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온도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사이에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우려감 섞인 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내일 모레죠. 뭐 수능일과 지금 겹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한은의 13일 기준금리 결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선 뭐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섣불리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 금리의 방향성과 우리 시장의 방향성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어떤 변동성을 축소한다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일단 변동성이 축소하기 전까지는 단기 위주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한 건 대형주에도 분명히 수급 공백이 있습니다. 과매도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화학주랄지 아니면 이제 뭐 조선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과매도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그 수급 공백 어쨌든 글로벌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녹록하지 않다라는 점 여전히 단기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후감총도 있을 수 있고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배당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제 상당 부분 상승하는 5%가 넘는 상승 보여줬던 부분들 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SDS의 상장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마음속에 놓으시고 전략 계속해서 세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어두우세요.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J컨텐트리가요. 3,590원 손절가를 터치해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요. 37승 35무 22패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시군요. 그건 아닙니다. 네. 어제 이제 J컨텐트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애드리브 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방금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자, J컨텐트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미끄러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자, 이날이었죠. 이날 추천을 좀 드리고, 이날은 뭐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왔으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미끄러지는 모습이었고, 자, 방향 자체를 일단 잘못 탔다는 거죠. 방향을 잘못 탔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월봉상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월봉상의 이 고점 자체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곧장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중요한 가격 밴드는 벗어났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누르는 과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추세선 자체는 지금 350원, 3,400원 선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일봉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넘겨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3,350원, 3,400원 그 부분이죠. 한번 보시면요. 자,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교차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중요한 가격 밴드에서는 여전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일단은 우리가 너무 높은 가격에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을 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곧장 이런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N자형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 콘텐츠는 지금 쌍바닥 권역을 향해서 내려가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제대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 이 자리 자체가 꾸준히 항상 이렇게 변곡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벽 역할을 했었고,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 이번에 내려오는 이 3,350, 3,400원 자리에서도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우리가 재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J컨텐트리 AS 들어봤고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게 물 흐르듯이 항상 그렇게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사실 이런 종목들 앞서서 제 콘텐츠리 같은 종목들 보면 욕심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안국약품 같이 한번 볼게요. 안국약품. 자, 안국약품. 약품 회사다,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제약주입니다. 제약주인데 어떤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기업 분석.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부채 비율이 거의 바닥 권역이에요. 46%, 29%대 나타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 1000%를 넘고 있습니다. 1800%, 1900%, 1900%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영업이익률도 6%대 나타나고 있고, 자, 일단은 유보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 정도면 무부채 정도 수준이죠. 자, 이런 부분 자체는 그만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2014년의 트렌드가 뭐냐면 배당에 대한 확대, 배당에 대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이에요. 위험 속에서 안전한 투자를 조금 찾아보자 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키워드라고
아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주식이 위험해요. 주식은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돈모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의 키워드가 바람이 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높은 유보율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이 기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이 29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3%가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매출액은 411억 원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30%가 또다시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도 79.6%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요, 도리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실적 좋은데 주가 빠져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지금 추세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고, 월봉으로 보기 너무 어렵죠. 주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길게, 주봉으로도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자리군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자리 중요하죠. 자, 하단군요. 자, 요 자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지를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또 깨졌어요. 맞죠? 14,200원대. 자, 제가 찾는 방법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집중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200원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타났는데, 맞죠? 지지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도리어 더 빠졌어요. 더 빠지는데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매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실적이 나빴어야 되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럼 빠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은 매수 자리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진다. 자, 이상하죠. 그 이상한 부분 자체는 어차피 괴리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지났을 때는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2,7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요, 안국약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장 오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김진경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1957선에서 거래가 시작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539선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는 게 한중의 FTA가 사실상 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뉴욕 증시도 전일에 좀 상승 마감을 한 부분과 또한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수출주 위주로 함께 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보이면서 지수도 함께 소폭 좀 반등이 나오지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아쉽게도 1960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장에서 1960선을 돌파하는 흐름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워낙에 주가가 좀 크게 낙폭 과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함께 좀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좀 한 차례 바로 위에 200일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0일선 부근인 한 550선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는 서서히 좀 프라이데이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도 함께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 의원님. 네, 일단 전일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도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도 많이 샀고, 기관은 삼성생명, 롯데케미컬, 현대모비스, 기아차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는 맞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이 산 게 이제 항공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단 자동차랑 항공은 대형주 쪽에서는 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 쪽은 특징이 최근에 일단 반도체 장비 쪽들이 좀 견조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쪽이 당분간은 좀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는 250선에서 좀 거래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선물 지수도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낙폭 과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흐름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서 일단은 250선에서 255선 사이 정도에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어제 조금 아쉽게도 1960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일단은 오늘장에서 1960선 돌파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는지부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보면 장중에 1970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 이어나갈 수 있는지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밀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1957선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좀 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와 같이 함께 좀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54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서서히 좀 반등이 나타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조금 넓게 본다면 540선에서 550선까지 이 사이 부분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 지수의 경우는 지금은 일단 워낙에 좀 환율이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1090원 선에서 좀 저항이 좀 나오지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당분간으로서는 이제 1085원에서 한 1090원 사이대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0.53% 상승한 16,869.49엔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1.1%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1.2% 정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42% 상승 흐름이고요.
포스코는 1.9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생명 모두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1.3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1.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KB금융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LG화학도 0.7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16%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좀 저가 낙폭 때문에 그런지 1.39% 반등하고 있습니다. 동서도 1.37%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컴투스는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7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0.4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일단 의료정밀, 증권, 화학, 유통, 보험, 운수창고, 전기가스, 금융,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의료정밀 쪽은 DI, 미래에서는 KC텍, 우진 전체적으로 다 상승폭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또 지수가 반등해서 이제 증권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골든브리지 증권 상한가고요. 유한타증권, 동부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신영증권, 한양증권 이런 종목들 좀 다 강하게 흐르면서 좀 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시죠. 일단 화학 쪽은 현대페인트, 코스모 신소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 금양, 롯데케미칼, 라겐락, 하나케미칼, 영보화 그리고 한국콜마, KPX 그린케미칼, 한국타이어, 후성, 대원화성, 카프로, 한국화장품제조, 남해화학, AVCNC, SK케미칼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C도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인데 유통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이 섞여 있죠. 일단 한국화장품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롯데쇼핑, 고려포리머, 호텔신라, 한솔 PNS, 동양네트워크스, 현대백화점, 삼영무역, 모나미, 국동,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성통상, 삼성물산, 신일산업 다 강하게 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험 섹터인데 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 역시 최근에 가장 초미의 관심이죠. 삼성생명이 또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생명, 롯데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흥국화재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운수창고도 뒤를 좀 따르고 있는데요. 역시 항공주, 대한항공, 한국공항, CJ대한통운, KSSM, 아시아나항공, 국보, 흥하해운, 페노션, 인터지스, 대한해운, 한진해운 항공주들하고 해운주들 다 전체적으로 좀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가스 쪽은 한국전력하고 경동가스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금융은 사실 보험, 증권, 은행 다 섞여 있는데 증권주 강하고요. 보험주 강하고 금융지주도 오늘 강합니다. 신한지주가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캐피탈도 강하고 삼성카드도 1% 가까운 상승폭. 오늘 전체적으로 금융섹터가 좀 강하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음식료 섹터도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크라운제가, 남양유업, 사조대림, 삼립식품, 대상, 고려산업, 롯데제과, 삼양제넥스, 삼양식품, 동원 F&B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살펴보죠. 인터넷 업종 가장 강하고요. 유통, 운송, 금속, 오락문화순인데 인터넷 쪽에서는 역시 다음이 2.6% 가까운 상승폭, KINX, KTH, 사람인 HR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통부죠. 유통 쪽도 오늘 좀 양시장에서 다 강하게 나오는데 리온쿠체, 리드코프가 6% 가까운 상승폭, 함스웰바이오, 동서, CJ 프레시웨이, 큐렉소, 비추얼텍, 버추얼텍, 리젠, 한국테크놀로지, 제로투세븐, 포비스TNC, 대한가 이런 종목도 메디프론도 마찬가지고요.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송도 코스피하고 비슷한 사이클인데 유성 TNS가 3.6%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SH홀딩스, 선광 같은 종목들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금속 섹터가 그 다음으로 올라오네요. YG1, 보성파워텍, PM, 풍년, 일경산업개발, 삼강 M&T, 대동금속, 세명전기, 원일특강, 가불메탈, 제일테크노스, 누리플랜, 우양HC, 대창솔루션, 스틸플라워, 포메탈,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 분위기는요. 기관의 매도 공세에 지금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전환된 모습이네요. 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기관의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한 120억 정도의 좀 현재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 39억 원 정도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는 79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이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한 1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개인은 11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8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주로 전반적으로 외국인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가장 크게 좀 관심을 받았던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45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26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 27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경우 현재 좀 24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반대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건설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억 원, 1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창고 업종의 경우도 외국인이 현재 1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보험업과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험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17억 원, 1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10억 원, 13억 원 정도 각각 이렇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은행업종의 경우는 각각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3억 원, 5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로 일단 그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는 업종이 일단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6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료 정밀기기의 경우는 좀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의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 정밀기기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이 13억 원 그리고 4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현재 기관이 6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은 또 3원 9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90전이 상승한 1,088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88원과 1,09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90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미국 경제 성장 기대감을 반영한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달러화가 차익 실현성 조정을 보인 바 있고요. 이번 주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많지 않은 만큼 달러화의 차익 실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익 실현 조정은 어제 유럽장까지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장이 시작되면서 달러화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이 달러화로 하여금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이끌었는데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지표의 발표는 없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주변 상대국들 대비 견조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화로 하여금 다시 강세를 보이게 한 주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다른 해외 통화상들, 특히 달러 엔과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현물 환율 환산에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4원 60전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미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후 차익 실현성 조정 역시 제한적인 모습에 그치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 원의 경우 1,085원과 1,095원 사이를 오가면서 달러 엔의 동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N은 오늘 새벽 114.90엔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소폭 하락 조정 중에 있고요. 이러한 조정이 오늘 아시아장에서 지속된다면 114엔대 초반대까지 하락하면서 달러 원의 동반 하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달러 원은 1090원대보다는 1080원대 중후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종가인 1085원이 주요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의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 원과 같은 달러 위험 통화상들은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처럼 달러 강세 요인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위험 통화 강세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고점 매도의 전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상황은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와의 충돌을 가져오면서 달러 원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JCGV입니다. 3분기 호실적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DGB 금융지주는 대규모 유증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후강통이 드디어 17일 시행이 되죠. 유한타증권이 투자 유의에도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CJCGV도 이제 내릴 만큼 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5.7% 증가했고요. 382억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 국내 영화관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됐고 중국의 쪽의 실적도 개선됐다. 뭐 이런 결과들을 좀 끄집어냈네요. 3분기 전체 관람객 수, 전국 관람객 수가 좀 증가를 했고요. 2분기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잘 돌아섰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중국 사업의 실적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불식시킨 게 결국에 좀 반등에 주요했던 요인인 것 같고, 항상 뭐 주식시장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 호실적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치는 공방이 좀 있는 모습인데, 올해 3분기 이제 전국 누적 박스오피스 중국 쪽에서 보면 217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30% 넘는 증가세 보였는데, 중국 쪽에서 10월 말 현재 34개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40개 넘게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 중국 쪽의 어떤 흥행 성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주가 반등 사이클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인데, 저는 일단 한 52,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공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많이 가면 한 54,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으면 한 번 더 좀 주춤할 수 있다. 차익 매물들이 좀 밑에서 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54,000원대까지는 좀 한번 볼 수 있는 움직임들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DGB 금융지주인데, DGB라고 해서 뭐 외국계는 아니고요. 대구 은행 금융지주인데, 유증 소식에 오늘 좀 급락을 하네요. 운영자금 3,640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한 700억. 이 조달을 위해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의 일반 공모를 통해서 신주 3,500만 주 발행하는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유상증자 결정으로 주주가치제가 제고됐다라는 판단이 쓰질 않는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죠. 그래서 DGB 금융의 주당 순이익이 기존 21,562원에서 유증하고 난 희석 효과를 반영했더니 2만 원 언더로 좀 떨어진다. 8% 정도 넘게 희석이 된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기존 주주가 또 구주 배정 비율로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 이제 희석률은 한 5.7%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데, 이제 신규 주주가 좀 들어오게 되면 희석률이 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뭐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고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날 또 하한가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자. 오늘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보통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 생각보다 반등이 단기간에 나올 수는 있거든요.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도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핫한 종목이죠. 유한타증권인데 뭐 이틀째 상한가, 한중 FTA, 후광통, 호재. 기존의 동양증권이었죠. 동양증권이 이제 유한타증권 쪽으로, 대만 쪽으로 매각이 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결국엔 대만계 증권사기 때문에 이 차이나 마켓 중화권 시장의 강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한중 FTA 수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 관심도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후광통의 경우 이제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의 교체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엔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중화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호재를 받은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 후광통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전날 중국 기업 안내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죠. 그래서 당분간 이 주가 강세 흐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입니다. 유가 하락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엔터주는요, 한중 FTA 수혜 기대감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FTA 훈풍에 중국주들 이거래일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재 이제 대한항공 현재 5%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가 하락에 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항공 업종인데, 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아시아나항공에도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에다 좀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좀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3분기 영업이익 증가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유류 비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장 크게 좀 원인이 되었던 것 같고, 4분기에도 이런 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여객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화물 부분이 좀 가장 큰 성수기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런 화물 부분에서 오히려 좀 가장 큰 성수기를 맞이를 하게 되면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좀 4분기에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좀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도 좀 그래도 무난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대한항공의 경우는 오늘 좀 갑작스럽게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추세로 좀 우상향 유지를 하는 동안에는 좀 앞으로 좀 보유를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한 39,000원 정도 부근에서 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유가라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가의 좀 흐름을 좀 더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 이런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엔터주입니다. 엔터주가 일단 한중 이제 FTA 수혜 기대감을 위해서 현재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하면 좀 SME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겠고, YG엔터라든지 로앤키스트 여러 가지 좀 엔터주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엔터주들 이런 한중 FTA 수혜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좀 주가에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워낙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엔터주의 경우는 좀 예전에도 중국에는 워낙에 좀 진출 확대를 하고는 있었지만은, 이런 FTA가 좀 체결이 되면서 앞으로 본다면은 중국이랑 이런 큰 시장에 좀 오히려 좀 진출을 좀 본격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엔터주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드라마 이런 콘텐츠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좀 영향 작용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7월에 시진핑 이제 방한 시에도 워낙에 좀 엔터주들이 좀 가장 크게 좀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일단 이런 FTA 수혜 부분에서도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종으로는 중국 관련주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 상당히 되었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갑작스럽게 좀 현재 급락세를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완리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중 그 FTA 그런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이나 그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에 따라서 좀 급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몇몇 종목들이 급등하다가 갑작스럽게 좀 밀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아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만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뭐 그 중국 관련주들이 뭐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투자에 좀 참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3분기 호실적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뱅크올레 카카오 출시 예상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YG원 역시요 3분기 호실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뭐 아모레퍼시픽도 CJ CGV하고 마찬가지죠. 3분기 호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성장해 1조 2,090억, 영업이익이 1,739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4% 정도 증가했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3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중국 모멘텀도 있었고 장사를 잘했다 이런 거를 실적을 딱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비수기에도 아모레퍼시픽이 양호한 실적을 냈다는 거죠. 이 연말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직 도는 것들이 결국에 이런 근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분기 매출액, 뭐 사상 최대 실적, 국내외 사업부 모두 선전, 비수기 역대 최고 실적 기록. 주가가 뭐 안 오를 수가 없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주가가 결국에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아마 그 중국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박스권에 있다는 거죠. 220만 원에서 뭐 한 240만 원, 250만 원 정도. 결국에는 이 가격들이 좀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25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겨야 결국에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다음인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하고 다나리 강세네. 오늘 뱅크월렛 카카오의 본격 출시, 이 부분이 또 관심을 갖고 있죠. 다음 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 16개 은행과 공동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일명 SNS라고 하죠. SNS 기반 모바일 지갑인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를 시작한다 라고 밝혔고요. 이 뱅크월렛 카카오는 별도 앱으로 제공이 되고, 충전형 선불 카드인 뱅크머니와 모든 은행에서 발급하는 현금 카드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뭐 뱅크머니 송금, 모바일 현금 카드를 이용한 CD, ATM 사용, 이 두 매체를 이용한 온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뱅크머니는 특정 은행 하나의 계좌를 연결을 시켜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현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상관없이 최대 25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 손잡고 영업 인프라 제공, 뭐 뱅크머니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바코드 결제 인프라 등을 제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또 파생되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다음은 그런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또 바닥 논리에 있었고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제 15만 원을 안착시켜야죠. 그래야 뭐 주가 최근에 박스권이 이제 15만 원, 16만 원을 못 넘고 계속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16만 원 돌파가 굉장히 좀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준점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YG원인데요. YG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3분기 호실적이 좀 나왔네요.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00% 넘는 증가세 보여줬고요. 금액적으로는 105억 500만 원, 매출액은 3.3% 증가한 799억 8,200만 원, 약 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더 놀랍죠. 794.8% 늘어난 41억 60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장사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굉장히 좀 많은 공방이 있는데, 오늘 윗꼬리 요거는 좀 고민되네요. 갭으로 상승시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 이 부분인데,
내일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만약에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9,6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9,600원까지 밀리면 그때는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내년에 업황 회복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전기밥솥 3인방은요. 한중 FTA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엔저와 중국의 FTA 수혜 기대감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첫 번째 좀 현대미포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좀 1%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주가 대체적으로 좀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주가도 많이 밀렸었고 이제는 서서히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도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조선주들 그동안에 보면 이제 수주량이 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진 않았지만은 일단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단 수주량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 조선주의 경우는 지금은 좀 더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워낙 그동안에 많이 밀려왔던 업종 위주로 서서히 좀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조선주 하면은 그래도 가장 크게 좀 주가의 움직임으로 좀 작용되는 부분이 바로 수주량인데 앞으로도 이런 수주량이 내년 정도에 좀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현재 일단 뭐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많이 밀린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선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서서히 좀 요즘에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시점이다 이렇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최근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전기밥솥 관련주입니다. 전기밥솥 관련주들이 한중의 FTA 수혜 기대감을 해서 좀 강하게 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와 오늘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FTA 관련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기밥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중국인 관광객에게도 가장 크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FTA로 인해서 좀 주가가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밥솥 관련주도 워낙에 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좀 살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현재 좀 9%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엔저 현상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 일본 현지에도 좀 법인을 설립을 했던 만큼 일본의 이제 관광에 좀 주력을 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에 좀 출국을 하고 있는 관광객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FTA로 인해서 또한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좀 관광을 좀 증가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위해서 주가가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이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한 16,000, 17,000원 부근 정도에 워낙에 좀 많이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제가 17,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중소형 실적주 낙폭과대 만회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한중 FTA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대형주 투자 심리가 호전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한중 FTA 수혜주 및 가전, 전자, 화장품 업종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외적 변수보다 개별주 중심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대형주가 투자 심리가 호전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주에 접근해 보는 게 괜찮을까요?
네, 우선 뭐 베이징을 지금 방문 중인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사실상 FTA가 실질적인 좀 타결 선언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좀 투자 심리가 좀 이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시장에서는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뭐 항공, 뭐 석유화학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은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중 FTA 타결이 이제 호재로 다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 삼성전기 이러한 좀 기술주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집중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FTA 수혜주와 또한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어제도 뭐 FTA 관련해서 수혜가 좀 예상됐었지만 여기 더불어서 그 삼성전자의 4분기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에서 이제 자동차가 지금 빠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부품 등 그 일부 그 포함된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한 그 자동차주도, 그 자동차 업종과 또한 부품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한중 FTA가 시장의 우호적인 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다소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목금 정도, 이번 주 한 주말 정도가 다가오게 되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만기 이제 영향을 다소 좀 받긴 하겠지만 이제 사실상 그 삼성 SDS 상장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좀 이벤트가 좀 지나가고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좀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상승 발판을 좀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한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용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지금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지났는데요. 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좀 강하게 반등세가 오고 있다는 것.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좋다고 코스피 갈아타고 코스피 코스닥 좋다고 코스닥 갈아타고 이거 왔다 갔다 반복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득될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돈만 녹아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주가를 또 코스피 쪽에서 빼고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리죠. 얘들이 결국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한정된 돈을 가지고 지금 시장의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급급한 것은 자기들의 생계죠. 그러니까 어떠냐? 왔다 갔다 옮겨타게 하면서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심지구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꾹 쥐고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좋은 종목이다 판단이 되면 꾹 쥐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형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전일 5%나 넘게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125만원대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그 위로 올라오면 다시 밀리게끔 돼 있다. 즉 125만원대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SK 하이닉스 뭐 주구장창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48,000원 위를 뚫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48,000 위에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동차 쪽 보면 오늘 또 이제 하락이 나오죠.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제 전일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자리대에서 많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 섹터 역시 마찬가지 기술적 반등, 정유학 역시 마찬가지 기술적 반등이다. 왜 그 얘기 드렸느냐?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입니다. 실적에 어떤 개선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개선 여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조선 정유화학, 우리가 그 정화조라고 불리죠. 그죠? 정화조에 빠진 정화조 주식, 정유화학 조선, 그죠? 정화조, 지금 냄새 납니다. 그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화조는 가능하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섹터는 아니라는 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도 결국 물려버리면 그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잘못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에 금융주들이 조금 다시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후광통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금융주에 대한 활발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는데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따라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은 따라갈 구간은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또 드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쪽은 또 일단은 조금 딜레이를 시켜 놓은 것 같고요. 지금 또 사물 인터넷 쪽으로 다시 매기가 조금 돌아오고 있죠.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제 중국에 이제 그 한중 FTA가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영유아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좋은 모습 보이죠.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드디어 이제 만원대 위로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만원대 부근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세 급등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CKH라든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CKH라든가 이런 게, 급등이 좀 나왔죠. 중국 관련주들이 자, 이제, 조금 순환매 차원으로 돈다는 얘기. 중국 기업인데 한국 내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순환매 차원으로 돈다. 자, 중국에서, 지금 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들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IR을, 기체를 했고, 그 다음에 감사법인을 국내 회계법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제 지난주에 CKH라든가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 완니, SNC 엔진그룹, 웨이포트까지 이런 종목들 설명을 드렸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전일 다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뭐 중국과 관련된 오늘 또 중국 내수 소비주 관련이죠. 리움쿠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한류 열풍에 대한 한중 FTA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즉 한중 FTA의 수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간다 확 간다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삼성 SDS 상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삼성 SDS 상장이 15일이죠. 자, 이 삼성 SDS는 그룹 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SK로 따지면 거의 SK CNC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죠. SK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SK 그룹 내의 모든 물류를 갖다가 어디 쪽에 일감을 몰아줬습니까? SK CNC 쪽으로 일감을 몰아줬죠. 그러다 보니까 SK CN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CNC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SK CNC가 상장되고 난 이후로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SK CNC, 예, SK CNC를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상장 이후에도 굉장히 예, 잠시만요. 이게 좀 잠깐만
안 보이네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SK 쪽에서는 하여튼 SK CNC 쪽으로 일감을 많이 몰아줬어요. 많이 몰아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거와 비슷한 것이 삼성에서 삼성 SDS 쪽으로 물류에 대한 일감들은 몰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로드맵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삼성 SDS가 상장이 되면 그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자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3세대가 지금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3세대 쪽에서 가장 많이 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S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지금 신라호텔 사장, 그다음 이서연 이렇게 3남매죠, 그죠? 3남매 가장 지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바로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것이 삼성 SDS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룹의 지배 구조가 변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장외 주식 가격을 보게 되면 장외 주식 가격조차도 25만 원대 형성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공모가는 17만 원에서 15만 원,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 책정될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외 주식 가격 대비해서 공모가가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어떤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SK가 SK CNC 쪽에 일가를 몰아줬고, 현대가 현대 글로비스 쪽에 몰아줬어요.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현대가 현대 글로비스 왜 몰아줬겠습니까?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정의선 부회장이었거든요. 그죠? 그럼 SK는 SK CNC 쪽에 일감을 왜 몰아줬습니까? 그죠? SK CNC의 지분이 많은 것이 최태원, 최기원, 여러 형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지금 SDS를 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내 입지를 견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삼성 SDS 상장을 통해서 수많은 증여세와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말끔하게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전일 저녁에 수익을 말하다 녹화 시간에 자세히 상세히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되고요. 수익을 말하다 내일 바로 이제 저녁 8시에 방송이 되죠. 방송될 때 자세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시장은요 여전히 지금 이제는 정상적인 회귀 구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동반 상승이 좀 있어야 되고요. 코스닥이 지금 542포인트, 540포인트는 일단은 회복해 놓은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이제는 좀 길게 보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 오늘 안 사면 어떡하지? 이거 오늘 안 팔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나는 긴 안목에서 이 종목이 얼마 이상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주말에 일단은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강연회를 하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하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시간 똑같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인데 바로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또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저번 주에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진짜 한 200분 가까이 오셨는데,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의 어떤 서울에 계신 분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서울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제가 또 상세한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훈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수세에 다시 196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42포인트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